내가 이 안에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살아남으면 내가 강해집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치파카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의 잘 들어주실 건가요? 네. 네. 군 생활을 저는 7년 9개월 정도 했었고, 전역한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제가? 8년이요. 8년, 전역한 지 8년이요? 제 나이를 좀 엄청 높게 보시는구나. 22년도 11월 30날 전역했으니까, 오늘이 6월 말이니까 1년 딱 7개월 했네요. 1년 7개월. 근데 1년 7개월 만에도 사람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래 다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원하는 대로 되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들려드릴 얘기는 8년차 직업 군인이 이제 크리에이터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모두가 말렸습니다. 저 어딨죠? 저기요. 저 어떻게 빨리 찾으셨죠? 제일 잘생겼어요. 네. 이따가 제가 한 권씩 다 드릴게요. 네, 이렇게 동료들과 군 생활을 했었고 모두가 말렸어요.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전 부문에서 최상위 등급의 장교였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동료들도 말렸죠. 너가 안 하면 누가 하냐.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근데 나가서 뭐 할 거냐. 너가 군대에서나 지금 이렇게 열심히 털을 닦아놨지. 네가 지금 할 줄 아는 게 뭐냐. 스펙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스펙 없었고 자격증도 최근에 딴 자격증이 한 2개 정도가 있는데 사회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뢰 자격증 하나가 그래서 지뢰를 제가 설치하거나 해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또 폭파 자격증. 그래서 제가 폭약만 있으면 다리 같은 거나 터널 이런 것들을 붕괴시킬 수 있어요. 그 자격증이 2개가 있거든요. 멋있다고 박수까지 치시나요? 멋있나요? 멋있다고 해주시지만 아무 쓸모 없습니다. 이게 쿠팡 만약에 면접을 봐요. 지뢰랑 폭파 자격증이 있는데 써주실래 하면은 거기서는 거들떠도 안 보일 겁니다. 영어 점수도 없고 스펙도 없고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들 말렸고 어머니도 말리셨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도 응원을 안 해주니까 되게 힘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응원을 해준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한 명.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응원을 해줬어요. 아내가 응원을 해주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일단 나가고 싶고 내 아내가 응원을 해주니까 천군만마를 얻은 듯이 저녁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죠. 전역 지원서를 내고 이 오른쪽 사진처럼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같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출근 준비를 할 때 그냥 하지 않았어요. 항상 오디오 꽂고 출근하면서도 독서를 했어요. 자전거 타면서 오디오북을 항상 들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점심 먹으러 정말 이렇게 막 한 이 정도 속도로 정말로 이 정도 속도로 빨리 뛰진 않았죠. 또 장교의 품격이 있으니까 철딱맞게 또 달릴 수는 없고 약간 이게 당당하게 빨리 걸어가서 식사를 하고 또 빨리 걸어왔어요. 바로 앉아서 경제신문 읽고 또 책 읽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퇴근길에도 무조건 오디오북, 그리고 집 오면 바로 식사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문 닫고 아웃풋을 했죠. 아웃풋은 SNS 콘텐츠 만들기를 했습니다. 블로그에 글도 썼고 인스타그램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잠이 오는 순간까지 자기 개발을 하고 또 잠이 올 때까지 최대한 하다가 4시 반에 일어나서 또 다음날을 살아가고 그렇게 9개월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역할 때가 되니까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을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 하루하루를 쌓으니까 9개월 뒤에는 9개월치가 쌓여 있더라고요. 이 당시 SNS 팔로워가 2만 명 정도 됐었어요. 하루 이틀 한다고 바뀌진 않았어요. 일주일 한 달까지도 안 바뀌었고 한 5개월까지도 안 바뀌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이 되니까 뭔가 쌓여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크리에이터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살기 시작했고 날씨 좋으면 그냥 아내랑 여행을 가요. 과연 근데 행복하기만 할까요? 회사원분들이 봤을 때 이런 삶을 보면 되게 좋아 보인다, 행복하겠다 라고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일할 수 있는 건 물론 좋지만 그 시간과 공간이 밤에도 진짜 제약이 없이 계속 들어오고 새벽에도 해야 되고 일을 맡은 부분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끝이 없어요. 정말 이 일이라는 게. 그리고 그대로 콘텐츠를 막 베끼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경쟁자라고 표현하기 하지만 경쟁자, 동료들, 같이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도 우후죽순 막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회사에서는 그래도 옆에 있어도 같이 일하면 되잖아요. 이 크리에이터들은 훨씬 더 냉정합니다. 그리고 콘텐츠 하나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 되게 그냥 스무스하다, 콘텐츠 괜찮네. 근데 그거 하나 만들려고 고민을 얼마나 하냐면 하루 하고도 넘어갈 때가 있어요. 정말로 이거 하나 만들려고 얼마나 정말 고생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근데 만들었는데 또 내 마음 같지 않아. 그러면 그날 못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올렸는데 반응 안 좋아? 얼마나 속상한지 아세요?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콘텐츠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고 분석하고 책 읽고 설정 아닙니다. 이거 진짜 그냥 찍다가 그 중간에 제가 했는 거예요. 비서가 한 명 생겼네요. 오빠가 AI 같아. 이렇게 뼈 맞는 얘기도 듣기도 합니다. AI 콘텐츠 만들었는데 반복하니까 아내가 오빠가 AI 같아 하는데 뭐 그냥 웃어 넘겼지만 속으로는 조금 마상을 또 입었습니다. 이런 어려움도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 친구가 저에게 비수를 꽂았어요. 너 쉽게 돈 벌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 친구들 자고 TV 볼 때 저는 책 읽고 어떻게 이걸 사업화할까 이런 고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쉽지 않은데 그래도 했습니다. 왜냐? 내가 선택한 길이고 아내가 응원해준 길이니까. 22년도 3월에 제가 썼던 블로그 글인데요. 뭐 열심히 살겠다. 그리고 인스타 팔로워는 이제 한 명이다. 한 명에게 참 고맙다. 그 한 명이 여기는 없겠지만 누군지 모르겠지만 감사 인사를 전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 2024년 3월 10만 팔로워를 달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자, 먼저 내 콘텐츠를 다 베끼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고민하고 잘 만들어봤자 그거 반응 좋잖아요. 누가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나만의 스토리를 넣자로 바뀌었어요. 제가 건물주 할아버지 찾아간 거거든요. 저희 건물주. 이 콘텐츠 누가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들겠죠, 똑같이? 남들이 쉽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요 한 5가지를 기억해서 베끼지 못하게 하세요. 첫 번째, 내 경험이 담긴 이야기는 무엇인가? 경험이 만약에 없다? 그럼 내가 이제 부딪힐 건 뭔가? 나의 경험을 만드는 거. 그리고 나의 아픔. 저는 제가 어려웠던 과거를 다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나만의 콘텐츠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남들 다 말로 하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은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난 이렇게 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해. 이걸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건 근데 콘텐츠뿐만 아니라 인생의 진리 같아요. 남들이 어려워하고 꺼려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도드라져 보이고 여러분들이 훨씬 더 앞서 나가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지속.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이렇게 매일 플래너를 써요. 이게 22년도 제가 군인 때부터 쓰던 건데 매일 이렇게 씁니다. 한 달의 목표를 쓰고요. 한 달의 목표를 4등분을 해요. 여러분 책 4권 읽기 이런 목표 하시죠? 그러면 일주일에 1권 읽기라고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일주일까지는 사람들이 안 정해요. 일주일 전으로 쪼개면 7등분을 하면은 하루에 읽을 분량이 나와요. 그것만 하면 무조건 이 한 달 4권은 무조건 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책뿐만 아니에요. 저처럼 이렇게 한번 나눠보세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목표가 그냥 책 4권 읽기, 인스타그램 1만 달성하기 이거는 나로부터 나온 목표가 아니에요. 남들로부터 나온 목표. 이런 식으로 출발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표는 어디서부터 나야 되냐? 내 목적이 뭔지, 내 방향이 뭔지 생각해보고 그걸로부터 나온 목표를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목표를 쪼개세요. 그러면 이번 달에 할 일이 나와요. 한 달 목표가 명확해지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되냐? 이번 달 열심히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럼 내가 이번 주 뭐 해야 되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오늘 뭐 해야 되지가 나와요. 이걸 잘 완성하면 일주일 퍼즐이 맞춰지고 한 달이 맞춰지고 한 달들이 쌓이면 1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잊지 않냐? 매일 새벽에 또 목표를 씁니다.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목표 쓰고 그 다음에 이게 매일 내가 상기하니까 계속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꼭 크리에이터가 아니더라도 그냥 삶에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콘텐츠를 통해 그럼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냐? 기획, 대본, 장면, 포인트 요 4단계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획을 할 때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담아요. 새벽 기상도 하고 책도 많이 읽으면서 이걸 실행에 옮겨보세요 라고 많이 담는데 그러면 과부하가 걸려서 콘텐츠가 좋아 보이잖아요. 하나의 콘텐츠에서는 하나의 메시지만 담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본을 써보는 거죠. 써보고 읽고 한 3번 정도 읽으면서 조금 수정을 합니다. 어떻게 수정하냐? 글을 못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저도 못 쓸 수 있는데 문장이 길어요. 글을 못 쓰는 사람들이. 다 자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본을 쭉 쓴 다음에는 이제 매칭. 여기에 무슨 영상 써야지? 이런 것들을 영상 매칭하고 마지막으로는 포인트 주는 거. 내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문장이 하나 있을 거예요. 제가 콘텐츠 하나만 던지라 했잖아요. 그 하나가 들어간 때에 강조를 해보세요. 확 확대가 된다거나 효과음이 크게 빵 들어간다거나 그러면 사람들에게 이건 좋은 콘텐츠. 이 콘텐츠는 어떠한 문장을 혹은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는 콘텐츠이다. 그 하나만 살아남으면 되거든요. 오늘 저 강연 끝나고도 여러분에게 딱 한 문장 드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도 하나만 딱 살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사람을 만나라. 저는 사람을 항상 만나면 메모를 합니다. 적는다는 거는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누군가 10분을 대화해도 배움의 자세, 그거를 갖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성장 속도는 빨라집니다. 사람 만날 때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내 상황에서 내가 지금 누구를 찾아가야 되지? 돈 1,000만 원 보따리 싸들고 가서라도 누구를 만나야 내가 지금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귀인은 누구인가? 어떻게 비슷한 맥락이죠. 그리고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배울 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더 진정성 있게 대할 수 있을까? 이거 팁 하나 알려드리면요. 저는 사람들 연락처 이렇게 저장할 때 괄호치고 그 사람과 있었던 이야기들을 적어요. 예를 들어서 조현심 작가님, 퍼스널 브랜딩에도 공식이 있다. 그 책의 저자시거든요. 이 작가님 패션 후르츠 칵테일 그 음료를 좋아해요. 제가 이걸 왜 알고 있을까요? 적어놨어요. 그분 처음 만날 때 그 메뉴 시키시면서 나 이거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 다음에 카페에 갔을 때 작가님 패션 후르츠 좋아하시잖아요. 이 한마디로 그 사람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감동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을 진정성 있게 대하려면 기록을 해두시면 좋다. 이제 끝으로 크리에이터로서 살아남으면 뭐가 좋나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판매 채널을 선점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확보를 할 수 있어요. 판매 채널을 내가 가져갈 수 있어요. 인스타그램 10만 명, 유튜브도 요즘 열심히 하거든요. 유튜브 지금 한 2,000명 정도 됐어요. 내가 여기서 이런 플래너를 판매하면 팔려요. 예전에는 우리가 오프라인을 돌아다니면서 쇼핑을 했어요. 그러다가 좀 바뀌어서 이제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온라인에서 뭐 보고 사냐? 연예인들이 입은 거, 연예인들이 추천하는 거.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어느새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구매하는 제품을 꼭 연예인이 추천했다고 산 게 아닐 거예요. 그냥 내가 유튜브 보다가 좋아하는 크리에이터가 추천한 거 살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바뀌고 있어요. 즉 방송국에서 개인 채널로 돌아섰고요. 개인도 팔 수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개개인이 판매 채널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도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징검다리가 생긴다. 제가 이 채널을 갖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모임도 사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내는 써요.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뭐 실패도 시행착오도 계속 겪지만 만들어 놓잖아요. 오는 기회가 정말 무궁무진하고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서요. 그래서 한 번쯤은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지금까지 크리에이터로서 살아남은 제 얘기를 해봤는데요. 앞으로 제 목표는 계속 살아남는 겁니다. 살아남는 거.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와 함께 하는 사람들. 다 여기 계신 분들이거든요. 지속성 있게 가져가려고요. 제2의 리치파카라고 좀 오그라들 수 있지만 그런 크루를 만들었고 이 사람들과 지속성 있게 계속 나아가는 거. 내가 지속성 있게 살아남으려면 내가 이미 한 것들을 잘 해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나의 또 무기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목표는 성공신화 한번 진짜 이뤄보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던 군인이 진짜 전역을 했네?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더니 진짜 다양한 걸 시도하네? 실패하네? 이런 것도 여러분 계속 아마 제가 보여줄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느새인가는 저 사람 진짜 성공했네? 이거를 한번 제가 진짜 보여드릴 거예요. 끝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오늘의 이제 한 문장.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강했던 게 아니에요. 원래 약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몰랐고 진짜 바닥이었어요. 하지만 계속 시도하고 살아남아 보니 누군가는 강하다고 얘기해줘요. 그래서 뭐 원래 강하고 약하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안에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살아남으면 내가 강해집니다. 강해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치파카였습니다.